자, 그러면 이제 이 업데이트 과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딕션의 마지막 작업은 칼만 개인이라는 걸 구해서 이 뭔가 불확실한 것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XK가 오메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가 흔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수식만 알고 있다면은 한번 프레딕션 하고 나서 P 프라임이 나오는데 얘는 계속 과정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부분 오메가가 갖고 있는 Q라고 하는 분산값 때문에 얘는 점점점 값이 커지겠죠. 그럼 쓸모가 없어요. 처음에 이렇다가 점점 퍼지다가 해서 쭉 펴지는 랜덤 노이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X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X를 구해야 되는 건데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ZK 관측을 해서 센서로부터 X를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X는 관절의 값인데 내가 인코더 값을 토대로 읽게 되면 X를 보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바로 관측을 할 때 관측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이즈라고 하는 부분, 관측 메저먼트 노이즈를 이제 수식에다가 추가해 넣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칼만 게인의 목표는 뭐냐? X를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걔가 에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관측한 ZK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너는 에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정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보정값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칼만 게인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수식에서 우리가 프레딕션을 아까 이제 U를 넣어도 계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U가 없으면 수식이 짧아지니까 U를 지금 0으로 해놓은 거고요. 얘에 대한 프레딕션 모델은 노이즈가 없어도 되죠. 평균값만 찾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수식을 구해서 썼고요. 마찬가지로 메저먼트 모델에서도 관측하는 모델에서도 V가 있지만 얘들을 XK의 햇을 써서 XK의 햇을 써서 위 1단계에서 우리가 관측을 프레딕션을 했잖아요. 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러면 모델링 H에 의해서 ZK는 무언가 예측된 값 프라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음 스텝 값이잖아요. 그 다음 스텝 값으로 대입을 하고 H 곱하면 뭔가 G 에스티메이션 된 거에 프라임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지금 K하고 K가 똑같으니까 이 수식은 고치십시다. 이렇게 만들고 조금 비틀어지지만 그 K가 되게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갔고요. 자, 여기 프레딕션 값 프라임이 붙어 있는 걸 H에다 넣으면 예측한 거잖아요. 프레딕션 넣어갖고 프레딕션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예측, 에스티메이션 한 값 햇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들 다 평균이고요.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V는 무언가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평균에 왜냐하면 V도 마찬가지로 V는 N0R로 모델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만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 역시 V라고 하는 것들은 제거를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일종의 편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모든 프로세서 노이즈나 메저먼트 노이즈가 전부 다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얘들 자체는 평균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평균이 또 에스티메이션 햇들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가정 때문에
여기 있는 V하고 오메가를 제거하는 수식들이 등장을 할 수 있는 약간 좋은 아이디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요거랑 요거, 여기서 나온 수식을 대입해서 Z hat K 플러스 1의 프라임은 다 프레딕션, 우리가 모델 기반으로 푸는 것들을 프레딕션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야 이제 원래 진짜 Z는 우리가 관측을 해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K는 알 수가 없고 XK 플러스 1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ZK는 우리가 관측, 즉 센서를 통해서 얻은 값이에요. 여기에 차수를 지금 더하기를 해놔서 ZK 플러스 1은 아는 값, 이 값은 이 프레딕션 값에다 H 곱해서 나온 값. 그러면 관측한 값의 차이, 에스티메이션 된 것과 실제 값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 K배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XK 플러스 1 얘도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은 XK 햇은 알고 있었고 거기다 F를 곱해서 XK 플러스 1 프라임 프레딕션 한 값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값은 정확하게 모르고 내부에서만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측한 것의 차이를 토대로 해서 Z하고 관측한 값과 그 다음에 예측된 값의 차이에다가 K배를 해주게 되면 X 햇과 XK 플러스 1, 요거는 또 우리가 프레딕션에서 알고 있는 거죠. 요 값을 보정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측한 거, 얘는 여기서 계산돼서 나온 값, 이거 알고 있는 값, 알고 있죠? 얘는 관측해서 알고 있죠? 얘는 여기서 계산해서 알고 있죠? K배만 적당하게 구한다면 이 녀석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업데이트라고 부르고요. 요 값을 알아내는 게 바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요 값을 가지고 다음 스텝에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프라임 딱지를 떼낸 요 평균 값을 알아내는 과정에 칼만 게인이라는 게 쓰입니다. 그래서 칼만 게인의 정의는 이와 같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다음 스텝에 K 플러스 1, K 더하기 1, 얘는 프레딕션한 거, 얘는 모르겠고, 여기다 K배 곱하고, 현재 내가 관측한 거, 그리고 여기는 K자 떼어버립시다. 헷갈리니까. 얘는 모르겠고 얘는 프레딕션 값, 얘는 칼만 게인. 칼만 게인은 그럼 뭔데? 얼만데? 아직 못 구했죠. 그 다음에 Z는 관측한 값, Z 에스티메이션 된 Z 요 부분 에스티메이션 되고 프라임에 붙어 있어서 예측된 값, 얘는 알고 있으니 얘네 두 개에다 K만 곱하면 X 햇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K를 구해야 되겠죠. K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까? 조건이 아주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에러를 최소화하는 오브젝티브 코스트 펑션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이용을 해서 미분을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방식을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옛날에 제가 이거를 칠판에서 외워가지고 정말 유도를 했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제 그냥 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한 값은 햇을 붙여놨습니다. 얘는 평균이겠고요. 이 수식을 쓸 거고요. 이 수식을 쓰게 되면 우리는 에스티메이션 에러, 에스티메이션 한 x의 평균 값에서 실제 x들의 분포들을 빼게 되면 에러가 나올 것이고, 코베리언스 p는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코베리언스 p는 에러의 제곱에 익스펙테이션이 되겠고요. 오브젝티브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최소한이 돼야, P가 최소한이 된다면 우리는 칼만 게인을 거기서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최소한이 된다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에러가 벡터로 되어 있어서 에러 1, 에러 2에 벡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2 곱하기 2t, 2의 제곱으로 지금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에러는 실제로는 벡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라면 2원, 2투가 있을 거죠. 2라고 하는 벡터는 2원과 2투가 있을 것이고 걔는 위에서 정리한 대로
x hat 1, x2 hat 빼기 x1, x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x1하고 x2는 스토캐스틱 배열력을 분포로 이루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 수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면은 이제 코베리언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얘는 에러1, 에러1의 제곱, 그 다음에 에러1, 2, 에러1, 2, 에러2,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에러1하고 에러2가 서로 관련이 없다면, 방정식상 관련이 없다면 얘네들의 결과는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서로 독립이면 0이 돼버릴 거고요. 그러면 에러1의 제곱이 0이 되면 좋겠고 에러2의 제곱이 0이 되면 좋겠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즉 expectation 값을 에러에 대한 제곱을 미니멈을 구하게 되면 P의 미니멈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에러의 제곱들이 0으로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것들을 칼만 개인 쪽에 밑에서 이제 풀어보기 시작을 할 거고요. 프로딕션을 해서 아까 U가 없고 예측한 값 프로딕션 한 거니까 여기 프라임부터 F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요거예요. 요 녀석이 목표값이에요. 요걸 구하고 싶은데 예측한 값밖에 못 구하게 되니 이게 똑같지가 않으니 이걸 줄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관측을 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Z와 Z hat 프라임의 차이에다가 이 K의 어디에 K가 이쪽에 붙었나 저기 붙었나 여기에 붙었죠. 여기에다가 K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서 X hat 프라임 요걸 구하는 게 목표인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칼만 개인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풀어서 얘가 우리가 풀고 싶은 건 X hat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에서 쓰게 될 X hat이고 X hat 프라임이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Z hat의 프라임은 어디 갔어요? 전 페이지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수식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때의 Z는 관측값, 이거는 모델링을 통해서 프레딕션을 넣은 Z hat 프라임입니다. 네, 얘는 Z hat 프라임 이렇게 붙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제 이거의 K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K만 구하면 문제가 끝나겠죠. 그리고 이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베리언스 에러를 최소한, 코베리언스 P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P를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X hat을 평균값을 구하고 이 주변에 P가 분포하고 있는데 P가 작아지게 되면 X hat이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X hat이 평균이고 그 주변에 P가 작아지니 X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정확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저도 이 수식들을 한 번에 유도해봐라 했을 때 명확하게 잘 유도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다들 이거 나오면 골치 아파. 다시 한번 옛날 것들을 뒤적뒤적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책들에 보시는 것보다는 칼만 필터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꼼꼼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책에 보시면 그냥 줄만 몇 줄 적혀져 있는데 하나하나씩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이 설명을 잘만 쫓아오시면은 칼만 필터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여기까지 이제 왔고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 수식이 나온 거고 이 과정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K를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코베리언스를 미니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K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우리가 줄인다. 에스티메이션 에러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실제 X가 있고 그 다음에는 X hat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값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가 에러고 얘에 대한 코베리언스가 P입니다. 그래서 이 P를 미니멈을 구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에러는 이거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수식 적어놨고 앞서서 구했던 수식 칼만 개인의 정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여기다가 넣습니다. 아, 짜증나. 요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서 정의 다시 한번 보세요. 에러는 여기 있는 대로 x 핵과 x 실제 x의 차이이고, 에러의 프라임 프레딕션 된 거, 그래서 x 햇의 프라임에서 x를 뺀 게 에러 프라임입니다. 자, 여기 수식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들어왔네요. 미쳐버려. 미치게 복잡하죠. 칼만이가 이걸 혼자서 생각해서 잘 풀었다는 게 참. Z는 원래의 Z잖아요. 우리가 관측합과. 그래서 HX 더하기 V가 그대로 옵니다. Z는 ZK 플러스 1은 H X K 플러스 1 플러스 V였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 Z이기 때문에 V가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HX 더하기 V 빼기 이렇게 수식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정리를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KV 여기 남아있고요. KHX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KHX와 KH, 자, 다시요. K 곱하기 HX, K 곱하기 마이너스이고요. 마이너스 K 곱하기 HX 프라임 햇이 있죠. 자, 그러면 X 햇의 프라임 X 얘네 두 개를 짝을 지어요. 여기로 왔죠. 얘하고 지어서 여기로 왔고요. 다음에 KV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고요. 이제 얘하고 얘만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 요 두 개가 바로 에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X 햇의 프라임 빼기 X는 이 녀석은 에러 햇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 부분도 에러 햇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여기 똑같은 거 있으니까 1 빼기 KH인데 1 대신에 얘가 다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정방행렬 단위행렬 i를 써서 요 녀석을 뽑아서 여기다 두고요. 여기에 있는 1 대신에 i 마이너스 KH 여기 내려오고 KV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칼만 개인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책을 찾아보시면 어지간한 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렵게 지금 유도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자, 에러가 있고 에러 프라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 부분 x 햇의 프라임 빼기 x가 에러 프라임이죠. 그래서 얘는 에러 프라임 i 빼기 kh 플러스 kv의 제곱의 expectation 이렇게 됐어요. expectation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얘의 제곱 더하기 kv의 제곱 더하기 얘는 두 개의 곱이겠죠. 풀어서 써보면 e 프라임 i 빼기 kh의 뭔가 제곱 expectation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 제곱 v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e 프라임 1 i 빼기 kh 곱하기 kv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 또 뭔가 쉽게 풀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써져 있고요. k제곱 v제곱이 expectation 이제 더하기 관계잖아요. 세 개가 더하기니까 a 더하기 b의 2는 2a 더하기 b하고 같다 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 i 빼기 kh는 i도 상수이고요. k는 상수예요. k는 칼만 개인은 상수. h도 정해져 있는 값이죠. 얘는 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상수니까 나왔고요. 안에는 뭐만 남아요? 2'의 제곱만 남았죠. 2'의 제곱은 뭐예요? 2'의 제곱을 expectation을 하게 되면 P'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줍니다. 첫 번째 게 아주 쉽게 바꿔줬죠. 자, 그 다음에 요거 K제곱 V제곱인데 K제곱이 상수이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V제곱만 남았습니다. 이거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V는 N 공 R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오메가는 N 공 Q였습니다.
이제 2의 오메가 제곱은 Q가 되겠고요. 2의 V 제곱은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V 제곱은 여기 보시면 R로 바꿔져 있습니다. R의 부분이고요. 자, 이제 두 개가 해결이 됐고요. 이 부분 I 빼기 KH, K2V만 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러는 익스펙테이션에 영향을 받겠죠. 에러는 평균적인 거 구해야 되고 I 빼기 KH 바깥으로 끌고 나오고요. 2도 바깥으로 끌고 나왔어요. 안에 남은 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K도 바깥으로 나왔고요. 여기 V 하나랑 2가 있죠. 얘네 두 개만 요 안에 나왔습니다. 자, 에러하고 V는 에러는 뭐예요? X 핵과 X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죠. 이거는 뭐예요? 뭐 혹시라도 프로세스 노이즈하고는 관련이 사실 그것도 관련이 없지만 스테이트의 에러에 대한 거고 V는 관측에 대한 에러죠. 두 개 사이에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EV 두 개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해보면 0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수식이 이제 정리가 되면 바로 V제곱이 2V제곱은 R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자, P는 I 빼기 KH의 제곱 P 프라임 K제곱 R이에요. 더 명확하게 풀 때에는 이게 제곱이 아니라 행렬이기 때문에 뭔가 A 곱하기 점 뭔가의 P 프라임 AT 이런 식으로 관계를 쌓아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마치 1차원인 것처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자, 그러면 이 P가 미니멈이 되기 위해서는 이 P가 미니멈이 되는 K 값은 무엇이냐? 이걸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1차원으로 생각하면 K로 P를 미분을 하게 되면 P의 미니멈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녀석이고 P는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이기 때문에 K로 P를 미분을 하게 되면 DK분의 DP. 자, 보세요. K로 미분하니까 P 프라임 그대로 내려가고요. 자, 이 안에 K 있으니까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2 나오고, 그 다음에 I 빼기 KH, 그리고 속미분하니까 K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H가 바깥에 나왔습니다. 요 2는, 요 2가 요 2고요. 요 부분 내부를 속미분하니까 마이너스 H가 등장을 했고요. 이 녀석 하나는 이제 남아있어야겠죠. 이 제곱이었기 때문에 일승 하나는 남았습니다. 원래 있던 P 프라임 들어왔고, K제곱 R, 이건 뭐 미분하기 쉽죠. 2K가 R이 되겠죠. 이게 미분한 게 0이 되면 그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 수식을 정리해서 K만 뽑으면 되겠죠. K를 뽑으시면은 이게 마치 1차원처럼 생각한다면 K가 없는 것들 다 넘겨버린 다음에 K는 아니니까 이와 같은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게 워낙 기니까 P'은 우리가 구해서 아는 거죠. 프레딕션에서 P에서 P'으로 갔으니까 알고 있는가? H는 결정되어 있는가? R도 메저먼트 노이즈의 코베리언스니까 아는가? 그래서 K를 이와 같이 결정을 합니다. 이 수식을 짧게 표현하면 S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기억하신 다음에 앞서의 수식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서 H제곱 P 프라임 더하기 R. 자, 여기 S는 뭐냐 여기 적혀 있고요. K는 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뭐예요? K와 K-1이니까 서로 달아서 P 프라임이고요. H가 여기 하나 곱해져 있고요. S가 밑에 남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됐죠. P 프라임 H 나누기 S. S의 인버스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럼 S는 뭔데? H제곱 P 프라임 더하기 R. H제곱 P 프라임. K하고 K 마이너스니까 P 프라임이 붙어있겠죠. 더하기 R. 그게 바로 S입니다. 그래서 이 칼만 게인이 이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첫 번째 이게 원래 수식이고요. 프레딕션, 그 다음에 칼만 게인 구했고 마지막 콜렉션, 업데이트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 어렵구나. 예. 아, 힘들어.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칼만 필터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태까지 유도한 과정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수식이었습니다. 예측을 하죠. 그래서 오메가가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햇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개가 다르니까 프라임 표시 붙어 있는 것과 같죠. 여기서 우리는 이걸 구했고요. 또 뭘 구해요? 현재의 코베리언스를 토대로 해서 Q가 합쳐진 P 프라임을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프레딕션에서 얻게 되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칼만 개인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K를 구하죠. 그리고 Z 빼기 Z 햇에다가 K를 곱했더니 X 햇 빼기 X 햇 프라임을 구합니다. 자,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개인 K를 구하고 나면 나타나는 수식은 바로 이 수식인데요.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프라임이 없죠. 얘는 프레딕션가 그리고 K, Y, Y는 뭐냐? 바로 요거,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Z, 마이너스 Z, 햇, 프라임 붙어있죠. 프라임 안 붙였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X 햇만, X 햇을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들을 이제 쭉쭉쭉 풀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 업데이트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힘들다. 자, 여기에 페이지가 아마 중간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트랩 코드를 가지고 이 과정까지 온 다음에 마지막 두 페이지 더 간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매트랩 코드로 제가 짜는 게 있어요. 칼만 필터를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여기 똑같이 표현된 것들 K-1, K-1인 거를 요 부분, 요거를 알아내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거 설명을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거, 프레딕션인 건 X 프라임, XP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두 개가 똑같은 거, 우리 기호에서는 그냥 이거, 여기서는 이거, 이 표시죠. 이렇게 된 거는 XP 프라임, 그 다음에 X 에스티메이션, X2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트릭이거든요. 그래서 XP는 프라임, X2는 에스티메이션이다. 까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똑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V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Q를 써서 사인.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랜드 N 가지고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랜드 N은 이와 같은 분포를 받습니다. 0 주변에 분산 1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곱하게 되면 시그마 제곱 N01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N0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Q, 얘는 지금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요 틀렸네요. 시그마 곱하기 N01.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실제로는 N01을 쓰지 않고요. 제가 일부러 사인 파형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분산은 제곱인 거니까 표준 편차를 구해낸 다음에 사인 파형에다 곱해서 오메가라는 애를 가상적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아예 N01을 쓰고 R은 분산이니까 루트를 한번 씌워서 시그마를 여기다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N01은 N0 시그마 제곱과 같다라는 앞서서 배우셨던 수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아이씨, 힘들어. 말하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게 바로 이 칼만 필터라서, 지난주에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주저주저, 에너지가 힘이 딸려가지고, 주저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W하고 V, 오메가하고 V를 구해놨고요. 얘는 프로세스 노이즈, V는 메저먼트 노이즈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뭐냐,
한 스텝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지금 x 도트는 x 더하기 0u 플러스 오메가라고 하는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산화를 하게 되면 xk 플러스 1 빼기 xk 델타 t는 xk 플러스 오메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델타 t를 여기다 곱하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1 빼기 델타 t x가 됐습니다. 이산화 했는데 실제로 얘는 x 도트는 x 플러스 0u 플러스 오메가인 수식을 갖는 녀석입니다. 원래는 오메가가 없다면 x 도트는 x이기 때문에 얘는 익스포넨셜하게 수렴에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근데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오메가 노이즈는 사인파형으로 분산 Q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x에 대한 거를 이산화해서 원래 수식은 이와 같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z는 hx 더하기 v. 여기 좀 쉽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산화된 다음에 보니까 1 빼기 dt가 f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버렸죠. f라고 하는 트랜스퍼 펑션이 되어버렸고요. xp는 이제 f 곱하기 xe. 에스티메이션 한 거에다가 f를 곱해주고 0u였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션을 할 때에는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죠. 오메가가 안 들어가니까 오메가가 없어서 xp 구했고 fp 더하기 q에서 p 프라임 구해놨습니다. p 프라임 구했고 여기서 x 햇의 프라임 구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코드로 보셔야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에스티메이션 된 스테이트 베리어블들을 처리할 것인가, 업데이트, 콜렉션 할 것인가 부분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 수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칼만 필터를 제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수식이 이와 같지만 오메가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은 Q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흔들지는 못해요.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평균 옵셋이 걸려 있으면 그걸 여러분 우리가 밑으로 내려서라도 무조건 평균이 0인 상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올라가서 특정한 값 주변에서 흔들리는 것들은 전부 다 보정을 해서 이 부분이 평균 무슨 200만큼 올라가 있다. 200 주변에서 흔들리더라. 그러면 이게 0이 될 수 있도록 200만큼 x들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방법이 칼만 필터가 되겠고요. 이 페이지는 제가 앞서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상기하시라고 적어놨지만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칼만 게인 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앞서서 설명했죠. 프레딕션 했고요. 이제 칼만 게인을 구해야 되니까 수식대로 HPP P 프라임이고요. R 더해서 S 구하고 P 프라임에 H 곱해서 나누기 S 하면 칼만 게인 K가 구해집니다. 이거를 맨날 뭐 코스트 펑션 또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K는 그냥 이 수식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하시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콜렉션으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Y는 Z 빼기 Z 햇의 프라임 값이죠. 여기 XP, X 햇의 프레딕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V는 따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Z의 차이, Z와 Z 프라임, Z 햇 프라임, Z에 대한 프레딕션 값 두 가지의 차이를 Y라고 하고 칼만 게인 곱한 다음에 현재 X 프레딕션 값을 더해주면 X 에스티메이션 값, X에 햇이 붙어 있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P도 업데이트하는 과정, 수식이 여기 빠져 있는데 이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콜렉션 파트가 되겠고요. 이 콜렉션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 나오는데 설명하고 여기 빠져 있네. 잠깐만요. 일단 매트랩 매즈 돌리고
부분이 빠져 있어서 잠깐 스탑한 다음에 네, 제가 추가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빠졌네.